통일사상 요강 제4장 가치론. 오늘의 시대는 대혼란의 시대요 대상실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전쟁과 분쟁은 그칠 줄 모르며 테러, 파괴, 방화, 납치, 살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도덕의 퇴폐, 가정의 붕괴, 부정부패, 착취, 억압, 모략, 사기, 중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덕 형상들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혼란의 와중에서 인류의 귀중한 정신적 유산들은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인격의 존엄성의 상실, 전통의 상실, 생명의 존귀성의 상실, 인간 상호 간의 신뢰성의 상실, 부모 및 교사의 권위 상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상실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때문이다. 즉, 진선미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면서 윤리 도덕관이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치관의 붕괴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종교를 경시해 왔기 때문이다. 전통적 가치관이 대부분은 종교적 기반 위에서 성립된 것인데 이 기반이 무너지니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유물론이나 무신론, 특히 공산주의 이론의 침투에 의한 가치관의 파괴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두 계급으로 구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을 선동하고 불신감을 증대시키면서 철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공산주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봉건적이라든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라고 비판하면서 가치관의 붕괴를 기도해왔다. 셋째로 종교 상호 간의 대립이나 사상 상호 간의 상충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이나 상충이 가치관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가치관은 종교나 사상의 기반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종교나 사상의 대립과 상충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일정한 가치관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넷째로 중세 이후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 회외교 등의 종교의 덕목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현대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 속에는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과학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 가치관은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의 원인을 이와 같이 분석할 때 여기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없이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미래의 이상사회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기존의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모든 사상의 가치관을 함께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유물론이나 무신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이어야 하며 과학을 포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치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가치관이란 절대자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한 절대적 가치관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의 대비를 위하여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관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인가를 살펴보자. 미래 사회는 본연의 인간에 의해서 건설되는 사회이다. 본연의 인간이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참 사랑을 지닌 인격의 완성자를 말한다. 여기서 인격이란 심정을 중심하고 균형적으로 발달한 지정의의 기능을 터로한 인품, 품격을 말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지정의의 기능이 조화롭게 발달된 인간들로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가치관의 가치란 본래의 지정의의 기능에 대응하는 가치를 말한다. 지정의의 기능은 각각 진, 미, 선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추구를 통하여 진실사회, 예술사회, 윤리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여기서 진실사회는 진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되는 거짓이 없는 참의 사회를 말하며 예술사회는 미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되는 미의 사회를 말하며 윤리사회는 선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되는 선의 사회를 말한다. 진실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필요한 것이 교육론이요. 예술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필요한 것이 예술론이며 윤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필요한 것이 윤리론이다. 그리고 가치론은 진선미의 가치를 총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므로 가치론은 이들 세 가지 이론의 총론이 되는 셈이다. 미래사회는 이와 같이 진선미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풍요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주로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 가치를 즐기는 생활이 되기에 이른다. 심정을 중심하고 진선미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가 바로 심정문화의 사회요. 통일문화의 사회이다. 이상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관은 미래사회의 대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세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의 현실 세계는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가치관이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은 문화의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늘의 세계의 혼란을 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통 문화의 통일이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문화는 각각 일정한 종교 또는 사상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나 사상은 일정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치관이 통일, 예컨대 기독교 가치관, 불교 가치관, 유교 가치관 등이 통일이 요구되며 또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가치관이 통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도 모든 가치관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제시가 요구된다. 1. 가치론 및 가치의 뜻. 새로운 가치관이란 통일 원리에서 본 가치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데 새 가치관을 제시함에 앞서서 가치론과 가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가치론의 뜻. 가치론은 일반적으로 경제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다뤄지지만 철학에서는 주로 가치 철학을 가리킨다. 즉, 가치 일반에 관한 이론을 다루는 철학 부문이다. 가치론이 근대에 이르러 철학 체계의 한 부문이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비록 단편적이나마 고대에서도 발견되며 칸트가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별하고 사실의 부문과 가치의 부문을 구분한 이후 가치론은 철학상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로체 1817년부터 1881년 로체는 존재와 가치를 분리한 후 존재의 세계에 가치의 세계를 대치시키는 동시에 존재의 세계는 지성에 의해서 파악되지만 가치의 세계는 감정에 의해서 파악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철학상의 가치 개념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는 가치 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2.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라는 말은 본래 경제적 생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말이 일반화하여 사회, 정치, 법률, 도덕, 예술, 학문, 종교 등 인간 생활의 거의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는 가치를 크게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구분한다. 물질적 가치란 상품 가치와 같이
생활 자료의 가치를 뜻하며 정신적 가치는 지정의의 기능에 대응하는 진미선을 말한다. 본 가치론에서는 그중 정신적 가치만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통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본 가치론에서는 주체의 주관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의 성질을 가치라고 규정한다. 즉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것이 한 주체의 욕망이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성질을 가질 때 그 주체가 인정하는 그 대상의 성질을 가치라고 한다. 즉 가치는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 가치이며 주체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하자. 주체가 이 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꽃의 가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체가 대상의 성질을 인정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욕망. 가치란 이미 언급한 대로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의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가치, 물질적 가치를 포함 가치를 다루어 온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배제하고 그 가치의 현상만을 객관적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은 뿌리 없는 나무나 토대 없는 건축물과 같이 취약성을 면할 수가 없다. 뿌리 없는 나무는 시들 수밖에 없고 토대 없는 건축물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존의 사상체계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 무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물질적 가치를 취급하는 경제 이론까지도 현재의 경제 혼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의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노사 관계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 등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올까? 그것은 종래의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욕망을 올바르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활동의 동기가 욕망인 것을 알면서도 그 욕망을 분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그들의 이론은 토대가 없는 건축물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나타난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욕망의 분석에서부터 접근하고자 하지만 이에 앞서 먼저 가치론의 통일 원리적 근거를 다루고자 한다. 2. 가치론의 원리적 근거. 가치론의 통일 원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통일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성상 형상의 통일체이면서 목적과 욕망을 갖고 있다. 욕망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 본성이다. 그리고 목적도 욕망도 각각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통일 가치론이 성립하게 된다. 1. 성상 형상과 이성 목적. 창조된 인간에게는 일정한 피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 목적을 지닌 인간은 이성성상이 중하체요 통일체이다. 즉 영인체와 육신의 이중체요 생심과 육심의 이중심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피조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의 성상에도 목적이 주어져 있고 형상에도 목적이 주어져 있음을 뜻한다. 전자를 성상적 목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적 목적이라 한다. 이 양자를 합해서 이성 목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성 성상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는 뜻에서이다. 그런데 가치론에 있어서 성상은 바로 생심을 뜻하며 형상은 바로 육심을 뜻하기 때문에 성상적 목적이란 생심이 지닌 목적이며 형상적 목적이란 육심이 지닌 목적이다.
따라서 성상적 목적이란 생심의 목적인 진선미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뜻하며 형상적 목적이란 육심의 목적인 의식주 성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2. 성상 형상과 이성 욕망.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성상 형상이 통일체요 생심과 육심의 이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욕망에도 성상적 욕망과 형상적 욕망이 있게 된다. 이것을 이성 욕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성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성 성상에 대응하는 욕망이라는 뜻인 것이다. 성상적 욕망이란 생심의 욕망으로서 진선미의 생활에 관한 욕망이요. 형상적 욕망이란 육심의 욕망으로서 의식주 성의 생활에 관한 욕망이다. 3. 이중 목적과 이중 욕망.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또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이다. 이것은 성상도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고 형상도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성상적 목적에도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있고 형상적 목적에도 전체 목적 및 개체 목적이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욕망이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음의 충동이다. 따라서 욕망에는 전체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과 개체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이 있게 된다. 전자를 가치 실현욕이라 하고 후자를 가치 추구욕이라고 한다. 욕망에는 전체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가치 실현욕, 그리고 개체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은 가치 추구욕. 이 양자를 합해서 이중가치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성상적 욕망과 형상적 욕망이 각각 이중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중 욕망, 즉 가치 실현욕과 가치 추구욕의 이중 욕망을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성상적 욕망에도 가치 실현욕과 가치 추구욕이 있으며 형상적 욕망에도 가치 실현욕과 가치 추구욕이 있다. 여기서 이중 목적 및 이중 욕망과 관련해서 이중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목적에 이중 목적이 있고 욕망에 이중 욕망이 있는 것처럼 가치에도 이중 가치가 있다. 그것이 실현 가치와 추구 가치이다. 가치 실현욕에 의해서 실현코자 하는 가치 또는 실현된 가치가 실현 가치요. 가치 추구욕에 의해서 추구코자 하는 가치 또는 추구된 가치가 추구 가치이다. 따라서 이중 목적과 이중 욕망과 이중 가치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이다. 4. 욕망의 유래와 창조 목적.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창조 목적이란 하나님에 있어서는 대상으로부터 인간과 만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창조 목적은 피조 목적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께 미를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즉 인간의 피조 목적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을 성취함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란 곧 3대 축복이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목적만을 주고 욕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기껏해야 다만 창조 목적이 있다, 3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실천이 당위성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동적인 의욕, 즉 하고 싶다, 얻고 싶다는 마음의 충동성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충동성이 욕망이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 목적, 즉 3대 축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적인 충동을 느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터전이 심정이다.
인간은 이미 언급한 대로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이다. 따라서 창조 목적의 실현은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인간의 전체 목적이란 참사랑을 실현하는 것, 즉 가정, 사회, 민족, 국가, 세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부모인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인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체 목적이란 개체가 그 자체의 성장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도 모두 전체를 위하는 목적과 개체를 위하는 목적의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의 이중성, 즉 피조 목적의 이중성이다. 만물과 인간은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다르다. 무기물은 법칙에 따라서, 식물은 자율성 즉 생명에 따라서, 그리고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각자의 창조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욕망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창조 목적을 달성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욕망이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이었다. 따라서 목적의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이중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에 대응해서 욕망에도 가치 실현욕과 가치 추구욕의 이중 욕망이 있다. 그리고 이 이중 목적과 이중 욕망에 대응하는 가치가 실현 가치와 추구 가치의 이중 가치였다. 이상을 이성 목적, 이성 욕망, 이성 가치와 관련지어서 서로의 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4-1과 같이 된다.